현재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33.4%로 OECD 국가의 평균인 53.9%보다는 낮지만 최근 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 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고도 비만은 20, 30대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만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임상과 연구 모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체질량 지수법입니다. 킬로그램 단위로 측정한 체중을 미터 단위로 측정한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준 값입니다. 한국인의 비만은 체질량 지수 25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질량 지수법은 키가 작거나 근육이 많은 사람은 비만하지 않더라도 높게 나오는 단점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민거리인 비만과 과체중은 대부분 2세에서 6세에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독일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에 따르면 비만 청소년의 53%가 5세부터 과체중, 비만이었고 30대부터 비만이었던 90%는 청소년 시기에도 과체중,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비만은 당뇨병처럼 인체의 신진대사에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만 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높아서 심장병이나 중풍 같은 합병증으로 고생하기가 쉽습니다. 비만하면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에 걸릴 확률도 증가합니다. 체중 과다는 물리적으로도 문제를 일으켜 퇴행성 관절염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심리적인 문제도 유발하는데 비만으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져서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비만하면 면역력도 떨어져서 어떤 질병에도 걸릴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비만은 최소 40%, 최대 70% 유전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가 과체중이면 자식도 과체중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하지만 과체중이 되기 쉬운 유전인자를 타고났다고 해도 비만을 부르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 최소화하면 비만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비만은 최소 40%, 최대 70% 유전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비만 유행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단 관리, 활동량과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가 비만하면 자식도 비만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비만에 빠지기 쉬운 유전자를 타고났다 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만을 부르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 최소화해도 비만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이 빠른 체중 조절을 위해 식욕 억제제를 먹거나 음식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방법의 경우 체중 감소 효과가 일시적이어서 중단하면 체중이 쉽게 증가합니다. 특히 약물이나 단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남용하게 될 위험성이 크며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우울증이나 신경성 식욕부전, 신경성 폭식증 등과 같은 식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당뇨병과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기능 장애, 관절염, 수면무호흡증,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담석증도 생길 수 있으며 유방암과 대장암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살이 찌는 이유를 물으면 많이 먹고 안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자연히 적게 먹고 운동을 하면 체중이 감량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살은 몸이 망가져서 찌는 것으로 많이 먹는다고 찌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먹는 걸 줄이고 무작정 운동하기보다 몸이 망가진 원인을 진단한 후
회복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비만 치료의 기본은 식사 조절과 운동입니다. 단식이나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평상시 섭취량보다 500칼로리 정도 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 생선, 콩, 채소, 닭가슴살 같은 살코기, 현미를 위주로 식사를 하면 허기가 줄어들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식사일기를 통해서 자신이 섭취한 식품의 양과 종류, 섭취 시간과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식사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기름진 음식과 음료수, 외식, 음주 등을 제한하는 것도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지 않고 2주에 걸쳐 서서히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흔히 다이어트 약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상당수는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너무 오래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처방 없이 함부로 약을 사서 먹는 행위는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만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비만을 불러오는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중 고열량 음식의 유혹이나 운동 시 귀찮은 생각은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럴 때 주변 친구나 지지와 격려가 다이어트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만 환자가 무리하게 운동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고 협심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달리기나 점프, 줄넘기 같은 고충격 운동보다는 평지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저충격 운동이 바람직하고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날씬해도 비만일 수 있나요? Yes, 맞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인 경우라도 팔다리가 가늘고 복부에 지방이 밀집된 이른바 복부 비만의 경우는 마른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비만 환자는 일반 비만 환자와 비슷하게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혈당 상승과 같은 검사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방량보다는 지방의 분포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체질량 지수 25 미만이라고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운동은 자신이 힘들 정도로 해야 살을 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운동 하나만으로 살을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운동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밥 한 공기, 즉 300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서 빠르게 걷기를 1시간가량 해야만 합니다. 일정 이상 운동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에너지를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사가 조절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체중이 빠지지 않습니다. 흔히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것 중 상당수는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약을 너무 오래 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은 뭘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요. 전문가 처방 없이 함부로 약을 사서 먹는 행동은 길게 봤을 때 몸을 더 망가뜨릴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비만은 평생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기간 중에만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맛이 좋은 음식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평상시에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칼로리씩 덜 먹어도
1년에 1.5에서 2kg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의 변화가 지속될 때 체중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